방금 취업해 주신 사장님 네. 잘생겼나요? 네. 그래서 좋으세요? 네. 잘생긴 게 방법이 줍니까? 네. 잘생긴 게 방법이 주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폴즈 마케팅을 하러 다녀도 결과가 더 많더라고요. 방금 취업해 주신 사장님이 부인 되시는 분이 아내분이 14년 동안 그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라는 일을 알게 돼서 하게 됐고, 그리고 남편분은 몇 달 전이죠. 4월 달에 전업을 해서 부부가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예수님팀에 얼굴 미남으로서 똑똑히 또 한 자리를 하고 계신데, 그래도 또 저처럼 이렇게 못생긴 분들도 잘 살 수 있다, 그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동영상 보셨어요? 네. 네, 그 동영상 뮤비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걔들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악동 뮤지션이거든요. 남매 둘이가 같이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는데, 노래는 그 그러니까 여동생이 훨씬 잘 불러요. 근데 돈은 누가 많이 벌까요? 오빠. 네, 오빠가 많이 벌죠. 오빠가 왜 많이 버냐면 곡을 잘 써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못생기면 그렇게 특기 있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네. 근데 문제는 못생겼으면서 특기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분들은 오늘 강의를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집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제가 지금 한 70분 동안 앞으로의 기회와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뭐가 없었습니다. 네, 뭐가 없었을까요? 네, 얼굴이 없었다고요? 네, 그런 말들도 다 맞긴 맞는데 좀 속상하네요. 어릴 때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얘기하는 어릴 때는 한 5살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릴 때도 제 삶이 있었을 건데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그 가장 멀리 기억나는 게 뭐냐면 7살 때 이제 2살 어린 동생이랑 같이 풍경 손잡고 다니는 거. 그거부터 기억이 나요. 그 전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삶이 있었을 건데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저한테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첫째 딸인데 이제 5살이거든요. 네. 얘가 요즘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힘이 드는데, 내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했잖아요. 내가 얘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조금 제가 봐도 조금 예쁜 딸이 나왔거든요. 네, 참 다행이에요. 저랑 저희 아내를 보면 이런 딸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3살 어린 동생을 이제 이 둘이 키우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네, 행복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5살 때는 생각이 없었고 10살 때 제 주된 관심사는 노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지? 15살 때는 노는 것 플러스 잘생겨 보이는 게 제 관심사였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범하게 보이는 게 제 관심사였죠. 20을 했었으니까. 네,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얼굴이 없네요, 진짜. 20살 때 노는 것 플러스 잘생겨 보여서 연애하는 게 제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게 됐을까요? 네, 잘 못했었어요. 25살 때 이제 졸업할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제 뭔가 현실감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취업 준비에 몰두하고 돈이 저의 주된 관심사가 됐어요. 30살 되니까 이제 돈이 나의 거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더라고요. 35 되니까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돈이 저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지금 제가 37이거든요. 지금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다행인 거는 제가 뉴스킨을 한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중요한데 더 큰 다른 가치들이 있다는 게 조금씩 알아가지고 있는 단계예요. 내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돈이니까 매사에 이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오늘 한번 스테이크 한번 썰어볼까 하면 어떤 생각부터 하시나요?
이 주변에 3만 원짜리 경치 좋은 자리에서 먹을 데 없나 있나 찾아보시죠. 네. 근데 진짜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요? 부산에서 제일 고급 호텔 레스토랑 가서 인류 주방장이 해주는 최고급 엄선된 재료로 만든 그 식사를 먹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 않겠죠.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돈이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안에는 가방을 종류별로, 색깔별로, 디자인별로 갖고 싶어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가방은 그냥 들고 다니는데 저 가방이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심 남자로서 뭐 좋은 차, 예를 들어서 벤츠, AMG 이런 거 타고 싶은데 나는 아빠니까 애를 태우고 짐 많이 실을 수 있는 카니발, 산타페가 짱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내 선택의 기준이 돈이니까. 근데 더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돈 때문에 내 시간 사용의 기준도 얽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멀리 계신 부모님 한번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내가 돈 버는데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자주 못 뵈러 가는 거예요. 내 아이들과 많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데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시간들을 내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돈이 내 삶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을 주는구나라는 걸 점점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ROTC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공의학번이고 국영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장교로 군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교로 군대를 가면 군생활 동안에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말에 ROTC를 선택했어요. 내가 어떤 군인이 목표였거나 꿈이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내 인생 최고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거든요. 제 인생 최고의 난이도. 그러니까 좀 난이도 어려워요. 네. 뭔가 싫다 좋다가 아니라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연애하는 동안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희는 성격 차이로 싸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일어난 성격 차이 때문에 싸웠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이런 이제 누가 쓰다 버린 것 같은 가구들이 몇 점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빈티지 앤틱 가구다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다 합쳐서 몇백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소비를 하는데 저랑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지른 아내가 있다면 직장 다니는 남편으로서 속이 상하죠. 공감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일화를 더 말씀드리면 고양이를 키우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키우는데 얘가 미국산이거든요. 좀 되게 희귀한 품종이에요. 얘를 데려가야 돼요. 내려오는 비용이 80만 원. 길거리에 집 없는 고양이를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거 한 마리 주워다가 키우면 될 것 같은데 80만 원을 굳이 주고 데려와서 키우는데 지금 키운 지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제가 다 밥 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인터넷에서 본 사진인데 옷장 사진이거든요. 옷장이 넘쳐나는데 늘 옷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넘쳐났어요, 진짜. 그래서 옷장에 들어가면 발을 디딜트면 산이 쌓여있었거든요. 한 번씩 그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제 좀 청소를 해주시고 갔어요. 원래는 이제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주고 가셨는데 장모님이 이 옷장만큼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치울 엄두가 안 나니까. 제가 하루는 큰 맘 먹고 와이프의 옷장을 한번 치워봐야 되겠다. 치우는데 치우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이 많은 것도 화가 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사서 택도 안 뜯은 옷들이 몇 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치우다가 욕을 하면서 때려치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나아요. 지금은 작년에 저희가 집을 좀 옮기면서 드레스룸이 좀 큰 데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정리가 되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돈에 대해서 또 소비 습관에 대해서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게 느껴지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와이프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뿐입니다.
제가 첫 직장이 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 회사 다닐 때 제가 그래도 월급을 좀 나름대로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번 출근했거든요. 제가 일하던 부서가 이 중량물 운송부서라고 이런 큰 화물을 운송하는 곳인데 이런 화물이 밖에 나오면 교통체증을 일으키니까 밤에만 운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 또 출근해서 이거 운송하는 데 보조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돈을 더 받긴 하는데 내성함이 없었죠. 그렇게 이제 돈을 벌어다 주고 퇴근을 하면 집에 막 택배가 한 2-3박스씩 와요. 그러면 또 저는 내가 오늘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살아가는 특히 직장을 다니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돈 버는 기계이고 와이프는 돈 쓰는 기계인 것 같은 거예요.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네, 돈 버는 기계가 절대 못 이깁니다. 네, 돈 버는 건 한계가 있는데 돈 쓰는 건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인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진짜 사랑하는데 이유 그런 거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이유는 저 밑에 깔려있는 돈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다. 내 아내에게 돈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처럼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했다. 반면에 나에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비축해야 하는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아내가 돈을 쓸 때마다 그녀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다. 아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녀에게 돈을 쓰지 못하게 할 때마다 삶의 즐거움을 빼앗고 있는 것이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와요. 너무 공감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부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맞고 네가 틀린 내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저는 반의 반으로도 살 수 있는 남자인데 와이프는 2배 이상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랑 이혼해야 되나? 근데 이런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했던 게 이 영업이었어요. 자동차 영업이었거든요. 이 선택을 했을 때 주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한다고 하니까 영업이라고 하면 왠지 좀 부담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었습니다. 왜? 나는 더 벌어야 되니까. 우리가 먹고 살려면 더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서 주는 돈은 한계가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제가 신입사원 첫해 들어갔을 때 충격받았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저희 팀의 부장님이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내 한 20년 미래가 되실 건데 돈 빌려달라고 해서 그때 막 이 직장에 대한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수년 뒤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자퇴했던 결정 내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했던 결정을 내 인생 최고의 결정. 이 사진 너무 웃기죠? 찍어서 SNS에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냥 멋모르고 패기로 도전했는데 영업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또 거기 내에서 한계가 많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영업 조직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품은 똑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내가 이 딜러한테 사나 저 딜러한테 사나 똑같은 제품을 사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가능한 저렴하게 사는 게 자신한테 이득이에요. 판매하는 딜러 입장에서는 내가 저 딜러랑 차별화된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추기 힘드니까 결국은 가격 할인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서로 죽고 그런 가격 할인이 되다 보니까 마진 없는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 사원들이 진짜 이거 팔아도 하나도 안 남아요. 이게 뻥인 것 같죠. 가끔은 진짜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 진짜 수입차 한 대 최소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짜리 한 대 힘들게 파는데 나한테 남는 돈 2, 30만 원? 판매 마진이 얼마입니까? 0.5%에서 1%도 안 되는 그런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비전이 없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객 중에 한 분을 보험사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이 저를 꼬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동차 영업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꼬셨고 제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보험 영업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판단했던 건 뭐였냐면 그분이 제시했던 보험 상품이 제가 들고 있는 국내 보험사의 상품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 영업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보험의 역할이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나요? 리스크 대비죠, 첫 번째가. 혹시나 살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 확률이 참 낮은 거지만, 내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그거보다 더 확률이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된 게 뭐였냐면 바로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비를 안 하고 있다. 장수 리스크는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맞게 되는 리스크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신보험, 암보험, 실비보험 이런 걸 내기 위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는데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모으는 돈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봅니다.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설계해주는 나조차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에 대한 답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제 나이가 지금 37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여기 이쪽 위에 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후에도 살아가야 될 날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계산이나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 다닐 때 고객들 만나서 이런 컨설팅을 해주고 우리 미래를 대비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짜고 짜내서 최선으로 가입하는 금액이 연금보험 30만 원, 많으면 50만 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30만 원, 50만 원 저축해서 절대 내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거든요. 노후에 두 부부가 사는데 최소 필요한 돈이 50대 26만 원이고 80대 이상은 192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80대가 되면은 돈 쓸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192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통계가 조금은 빠진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늙으면 늙을수록 우리 의료비가 더 많이 지출되거든요. 여기는 이 통계는 뭐냐? 큰 병 걸리지 않고 큰 병들을 그냥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고 했을 때 통계인 것 같아요. 결국 뭐냐? 노후에 은퇴 이후에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데 최소 250만 원 있어야지만 적정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60세에 은퇴를 한다 가정하고 그 이후에 소득 없는 주간을 40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 250만 원씩 40년 곱하면 12억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은퇴 시점에 이 돈이 없으면 내 삶 비참해진다. 아니면 은퇴 이후로도 매월 250만 원씩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이 없으면 내 은퇴 이후의 삶은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250만 원씩 계산했어요. 그럼 국민연금으로 내가 성실하게 납부해서 한 100만 원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150만 원을 곱해도 한 7, 8억 원 나옵니다. 7, 8억 원 30년 동안 모으려면 얼마 저축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즘 같은 금리 시세로 170만 원씩 저축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한 달도 빼먹지 않고 170만 원씩 저축해야지만 7, 8억이라는 돈이 모인다. 근데 그 돈 모아놓고 은퇴하시는 분 잘 있냐 이거죠.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적어도 은퇴 이후에 사람답게 살려면 10억 이상 모으든지 아니면 내 활동과 상관없는 매월 250 이상의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든지. 근데 이게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에서 되겠냐 이거죠. 안 되는 거죠. 답은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사업해야 돈 많이 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은 있지만 선택은 못합니다. 왜냐?
리스크를 떠안을 자신이 없거든요. 리스크를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호랑이를 한번 볼게요. 호랑이는 오늘 그날은 이제 배부르게 먹고 잘 수 있어요. 그죠? 사냥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굶는 거죠. 네. 그럼 굶기가 싫어서 호랑이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호랑이는 오늘 내가 굶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호랑이가 취하는 선택이고 방법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느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보셔야죠.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들을 못해요. 일선택의 기준이 일단 첫 번째로 꼽는 게 안정성이고 두 번째로 꼽는 게 난이도입니다. 일단은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왕 똑같은 돈을 번다면 가능한 쉬운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준비를 하죠. 많은 청년들이. 왜? 저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각자가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주변에는 직장인들로 넘쳐나지?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사업하는 남자 만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취업해라는 얘기를 늘 하셨어요. 주변에 다 내 친구들 전부 다 졸업과 동시에, 아니 입학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의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 남들 시선과 체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나를? 이 생각을 또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데 남들 시선과 체면을 너무 의식해요. 그래서 세일즈 한다고 하면 안타깝게 보죠. 세일즈가 뭔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어봤더니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내일인데 당장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평생을 타인이 기대하는 평균의 감옥에 나를 거두기에 맞춰왔다.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생각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헤지 펀드계의 대부이신 레이 다일로라는 분인데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도 나의 미래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 일을 알아보지조차 않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냥 사진을 불폼이라서 죄송한데 이분이 이제 이경옥 사장님이라는 분이고 지금 이제 뉴스킨 천만장자예요. 천만장자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뉴스킨을 통해서만 120억 원의 누적 커미션을 받으셨고 그 인정을 받은 지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이 정도 되면 월 커미션이 억소리 나게끔 받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좋은 얘기 했을까요? 이 남편분이 기아자동차라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 하실까요? 며느리가 그때 우리 말 안 듣고 뉴스킨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얘기 하십니다. 이번에 시어머니인가 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잘못 받으셔가지고 15년 이상 하반신 마비로 사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의료비 된다고. 형제들 우에 다 깨집니다. 근데 이분이 뉴스킨에서 버는 돈을 다 감당하니까 집안이 평화로운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은 여기서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물을 공급해주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두 청년이 나섰어요. 브루노라는 힘이 센 건장한 청년이 있고 파블로라는 청년이 있는데, 브루노는 자기가 이 물통을 들고 직접 나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루 종일 나르니까 한 4번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한 통당 10,000원을 준대. 자기는 힘이 세니까 5번 옮겨야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일당이 얼마인가요? 열심히 하면 일당이 얼마인가요? 10만원. 10만원. 한 통당 10,000원이니까. 한 번 옮기면 2만원. 5번 옮기면 목이 안 돌아오네. 10만원, 10만원. 열심히 해서 10만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블로라는 친구는 내가 그렇게 옮길 만한 체력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수도관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축을 해보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누가 더 잘 살까요? 당연히 이 친구가 잘 살겠죠. 근데 왜 브루노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실천으로 못 옮길까요? 이건 사업이고, 사업을 구축하는 데는 투자가 필요해요.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요. 이게 궁극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파블로가 위대한 이유는 뭔가요? 이걸 구축하는 동안 삶이 어떨까요?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요. 그 기간을 버텨내야 돼요. 파블로가 가진 것이 없었다면 이 구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녀요. 그것들을 다 해결했다는 게 파블로는 위대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이 유화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합니다.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보다 파이프라인 1개가 훨씬 낫다. 즉 그 말은 뭐냐?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비활동 소득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놔야지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맥락에서 워렌 버핏도 얘기해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기 만들어놓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된다. 근데 평생 동안 일한다는 것도 희망사항이죠. 누가 늙은 사람을 써줍니까?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제 삶은 하이에나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다들 아실 건데, 보험회사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 보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인맥들이 한 3개월 지나니까 뚝 끊기더라고요. 만날 사람 그때 다 만났어. 그 뒤부터는 오늘은 누굴 만나지? 이 생각을 하면서 매일 출근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대학 시절 알고 지낸 동생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바로 만났고 제가 바로 보험 계약을 받아냈거든요. 바로 제가 목을 물었죠. 근데 그 친구가 목이 물린 상태에서 저한테 뉴스킨 세미나 한번 들어갑시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잘못 물었구나 생각했는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예의상 그래, 딱 한 번만 가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11시에 이 자리로 오라고 합니다. 너무 찝찝해가지고 솔직히 뉴스킨이 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아메이 같은 거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너무 찝찝해서 그 차를 저기 신세계 박물관에 대놓고 왔어요. 그리고 차 안에 제 지갑이랑 현금, 카드, 신분증 다 핸드폰만 달랑 들고 왔어요. 혹시나 이 자리에 왔는데 뭐 이상한 건 나한테 감매시킬까봐, 혹시나 가해주실까봐 딱 사전에 차단하고 온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와서 혹시나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그게 또 염려가 되어서 11시까지 오라 해서 11시 딱 맞춰서 들어왔어요. 저 뒤에 앉아서 듣고 잽싸게 나가려고. 그런데 여기 맨 앞자리도 나타났다. 그래서 앞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집중해서 1시간 10분의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셨던 분이 그때 당시에 블루다이아몬드 곽정환 사장님이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인가 어리신데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피부가 너무 좋았고 그분이 타시는 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더 기억나는 건 뭐냐,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교사라고 하면은 최고의 직업인데 그걸 그만두고 일을 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분이 설명했던 게 이겁니다. 몇 달 뒤에 이 에이지랑이라는 화장품 기계가 출시가 되는데 이게 나오면 화장품의 판도가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 들어가는 내용물이 에이지락이라는 과학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바르면 바를수록 노화가 더디 진행되고, 근데 그 내용물이 각자가 개인 맞춤화가 되어 있어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나랑 똑같은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없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스마트해서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으로 아침 저녁으로 알람이 울릴 때 손만 넣으면 점장이 똑똑 떨어져가지고 그것만 바르면 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화장품 관심 없는데 이 아이템은 정말 좋네 라는 것만 느끼고 갔었어요. 그리고 강사분이 그때 이 책 두 권을 언급했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좀 끌리지 않나요? 부자들의 업무. 제가 안 그래도 보험하면서 하는 일이 돈 만지는 일인데 끌려가지고 그때 신세계 백화점에 차를 찾으러 가면서 서점에서 사서 이 책 두 권 사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고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 두 권을 사서 봤는데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분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책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학교는 왜 우리의 자녀들을 피고용인이 되도록 훈련시키는가?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으로 키워라. 부자들의 업무라는 책에는 부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책에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 내 사업을 시작하라, 준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 결국 당신이 잘 살려면 사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버는 거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왼쪽에 직장인 분면이나 자영업 전문직 분면에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대요. 왜냐? 내 시간과 노동을 들여야지만 내한테 수입이 발생이 되니까. 결국 그것과 상관없이 수입을 내려면 오른쪽에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투자는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책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뭐냐? 평범한 사람들이 사업가 분면으로 갈 수 있는 수월한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답은 사업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뉴스킨에서 그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뉴스킨의 비전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뉴스킨의 비전. 이 말은 뭐냐면 뉴스킨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오라. 그러면 우리가 사업 기회를 주겠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모여라. 사업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 이 비전은 뉴스킨의 미션, 사명 선언문에 근거합니다. 뉴스킨의 사명은 뭐냐면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로운 향상된 문화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이 회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아까 같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업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뜻 이해가 되시나요? 뉴스킨 너네가 뭔데 우리한테 사업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은 자기네들 매출을 올려서 자기네들 이익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인데 그걸 배제하고 이걸 하겠다고 이해가 선뜻 안 되죠. 그래서 이해를 돕는 영상을 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을 보더니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래? 약속하고 들여보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9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그렇게 했고 12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했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이 보이니까 또 들여보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일은 6시에 끝났는데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나가서 여전히 있는 사람을 보더니 너희도 들어가라 하고 들여보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포도원이 포도 딸 때가 됐는가 보다, 봉투를 씌울 때가 됐는가 보다, 1시간이라도 노동력이 급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사람만 보면 들여보내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구절을 보다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1시간이란 사람에게 하루 똑같은 품삯을 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우리하고 좀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삶의 철학이 다르구나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제 편으로 얘기하면 저는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전개 안 오세요? 나는 그 생각할 때 벼락을 맞았는데, 세상을 바꾸는 15분? 어떤 세상으로 바꾸실 건데요? 저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하는 세상에서 일꾼에게 일자리 주고 임금 주고 싶어서 포도원 경영하는 세상으로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나라 상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인력 시장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력이 필요한 사장님이에요. 인력이 필요해서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그 중에서 가장 건장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몇 명만 뽑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끝인 줄 알았는데 오후 한 3시쯤 돼서 또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왜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저는 뉴스킨의 설립자들이 이런 마인드로 설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킨은 이 회사를. 그렇지 않고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마케팅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가 사장 입장에서 좋은 아이템과 사업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키워서 대기업에 팔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내 인생 끝이에요. 근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단계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 방식을 선택을 했느냐? 뉴스킨에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줘서 같이 잘 살게 하는 게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해보면 뉴스킨의 존재 이유는 선의익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전략으로 사람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업기회랑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향상된 문화를 주겠다. 이게 뉴스킨의 마인드인 거예요. 저는 이 강의에 이 훌륭한 사업기회랑 혁신적인 제품이 뭐가 있는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집중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훌륭한 사업기회입니다. 모든 회사는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고 나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로 이어지도록 해요. 마케팅이 없으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케팅을 아주 쉽게 보고 또 아주 하찮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엔지니어들. 자기네들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세일즈맨들이 그냥 놀는 것처럼 일하면서 돈 많이 받아간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세일즈맨이 없으면 그 만들어 놓은 서비스나 제휴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파는 회사 입장에서도 제가 받으면서 판매를 못해요. 마케팅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는 이 마케팅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뉴스킨은 어떻게 하느냐? 뉴스킨도 마찬가지인데, 뉴스킨 회사 자체에서는 마케팅을 하지 않고 이 마케팅 부분을 저희 같은 사업자들한테 위임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위임받은 저희들이 당신이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줍니다. 얼마만큼 주느냐.
뉴스킨의 매출 기준 35%까지 주거든요. 만약에 뉴스킨의 매출이 1조 원이다. 그러면 3,500억 원을 이 사업자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비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죠. 삼성전자 직원들 월급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일 많은, 제일 최고 높은 수준으로 받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자기네들 매출액 기준으로 그 비율을 따져보면 11%. 근데 그것도 정말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뉴스킨은 35%가 줍니다. 그게 왜 할 수 있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킨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또 다단계 마케팅이라고 해요. 이 말들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세일즈맨들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고객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세일즈를 길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잘 없습니다. 보험회사도 제가 다닐 때 보니까 5년 근속을 하면은 진짜 큰 금반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만큼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오랫동안 일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 찾아내서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도 세일즈 할 때 그런 한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동차 영업할 때 이 고객이 자동차를 한 번 구입하면 최소 5년 이상 타요. 이 고객이 나한테 다시 한번 이 자동차를 구매할 확률은 시간은 저어지고 확률도 낮아요. 그리고 보험 영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을 한테 어떻게 잘 얘기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도 평생 동안 보험 한 개면 충분한 거예요. 똑같은 보험을 2번, 3번 가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세일즈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 세일즈처럼 매번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서 유통시키는 게 힘들다. 그래서 당신이 소비자 네트워크를 한 번만 구축을 해놓으면 그 네트워크에서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커미션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네트워크를 내가 한번 구축해놨어요. 이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한다면 나한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연금처럼. 다단계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당신이 수백 명의 고객들을 직접 가입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힘듭니다. 당신의 소비자를 통해서 나온 소비자가 일으키는 매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커미션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다단계 마케팅이에요. 프로 세일즈맨들은 내가 수백 명, 수천 명의 고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망들이 대단한 거고 많은 돈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 보험왕이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은 그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험이라는 건 사람들이 편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 고객이 다른 사람 소개를 잘 안 시켜줘요. 입소문 마케팅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뉴스킨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한번 써보고 좋은 경험을 공유했을 뿐인데 그게 입소문이 나서 내 고객이 다른 고객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내 고객의 고객이잖아요. 근데 그 고객도 그 고객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해서 나한테 일정 부분 커미션을 준다는 겁니다. 다단계이기 때문에. 밖에 세일즈, 밖에 판매는 이렇습니다. 내가 고객들을 1대1로 직접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다단계는 어떤가요?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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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도 내 고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리점 기준으로는 6대까지. 그럼 왜 6대까지 끊어서 주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액 기준은 35%라고요. 그 안에서 줘야 되다 보니까 무한대로 줄 수는 없고 계산상 가장 멀리까지 줄 수 있는 게 6대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6대 사업자 파트너의 고객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해서도 내가 5%의 커미션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나를 초대하신 분을 통해서 좀 듣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경제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나머지 평생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알아보셔야 되죠. 근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5년 동안 내가 소비자들을 내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놓으면 그 뒤부터는 그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으키는 매출에
일정 부분이 내 소득이 되고 그거는 재구매가 될 때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나한테는 연금과 같은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이프라인 우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활동 소득이 나한테 그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경옥 사장님이랑 천만장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10몇 년을 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이하로 사업자 수가 몇 명일까요? 몇백 명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뉴스킨을 알고 이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백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몇백 명의 사업자들이 만들어낸 소비자는 몇 명일까요? 그 몇백 명이 단 20명씩만 가지고 있어도 몇천 명입니다. 몇천 명. 즉 그분의 커미션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몇천 명이 매월 쓰는 금액의 5%가 자기 커미션이 됩니다. 그게 억소리 나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재구매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평생 동안 들어오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스킨의 이 벨로시티라는 보상에서 주거든요. 쉐어 보상은 내가 직접 소개해서 그 사람이 제품을 구입하면 그 매출액 기준의 6%를 내가 받는 거예요. 빌드 보상은 내가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내 소비자 그룹에서 판매가 일어나면 그 금액의 후원수당 산정 기준에 의해서 5에서 40%를 줘요.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내가 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로 인해서 이 매출액의 대략 한 35%까지 받는다. 근데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사업 아이템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단순히 유통만 시켰는데 35%까지 주는 게 없어요, 아이템이.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리드 보너스. 내 이하 대리점들을 통해서 일어난 매출의 5%가 내 소득이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뉴스킨은 이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은 좋은 건 당연히 없고 나쁜 것은 절대적으로 배제하겠다라는 모토 안에서 모든 상품을 만들어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 것 같은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모든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작년에 회사에서 우리 사업자들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받았습니다. 우리 뉴스킨에서 없는 아이템들 중에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했거든요. 1위로 나온 게 생리대고 그 다음이 물티슈예요. 그래서 생리대가 며칠 전에 나왔죠. 지난달에 나왔죠. 물티슈도 고려를 했었대요. 근데 물티슈는 최종적으로 이거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걸로 애기들 입을 닦을 정도로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산을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시중에 나오는 그런 물티슈들 그걸로 애기 입 닦으면 안 돼. 라는 얘기죠.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리대가 1위인 이유가 있죠. 여자들 쓰시는데 너무나 안정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순면이 들어가는데 순면이 글로벌에서 이제 크게 이 세 개 나라에서 생산을 해낸대요. 그럼 이 세 개 나라에서 생산하는 순면이 다 같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 텍사스산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쪽 인도나 터키에서만 생산하는 거 쓴대요. 그쪽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동영상으로 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도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순면의 공정입니다. 들판에 이렇게 순면들을 쌓아놨어요. 길거리에다가. 그 위에서 애들이 막 장난처럼 놀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사람들이 입고 있어요. 근데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이시죠?
cotton gins, the old saying is true. Adobe Wall's Gin near Spearman is now the largest cotton gin 전 in the 공정이 US. 다 And they're 자동화되고 not stopping there. When we 그냥 did 봐도 the 딱 expansion, they 체결을 tell us 해주고 it'll be the biggest gin in the world. That's just what we've been told by the people that, you know, there's only, we started in '06. It started kind of right on I-40 and then just 여기 다 kept 일일이 going. 비는 포장. Falling grain prices, 그리고 conserving water, 이런 식으로 crop varieties. 기계화해서 These are all factors that transform this crop from a nut. People and a lot of commitment by a lot of 다른 게 보이죠. 비싼데 이걸 쓰는 겁니다. 위스킨에서는. 왜냐하면 깨끗하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5가지 유해 물질들을 다 배제했어요. 그리고 만들어냈어요. 이 생리대를. 그러면 기능성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기능성도 자체 테스트 결과인데 가장 좋은 걸로 나왔네요. 예. 실제로 고객분들이 써보시고 정말 만족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완판됐죠. 다음 주 화요일에 일반 판매가 됩니다. 예. 오늘 사고 싶어서 못 사요. 그리고 또 이제 뉴스킨의 아이템 중에 혁신적인 거 에이지락이죠. 에이지락 뭔가요? 에이징 노화를 잠그겠다는 뉴스킨의 안티에이징 과학 기술입니다. 다른 얘기 많은데 그 얘기들은 유튜브에서 뉴스킨 에이지락, 뉴스킨 관련한 그런 검색해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화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사서 보시면 뉴스킨의 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다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자료는 뭐냐면 2013년도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보시면 익숙한 사진이 있어요. 여기 원숭이 사진. 좀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기 제한을 통한 안티에이징 효과. 미국 국립영장류 연구센터는 20년간 원숭이에게 30% 시기 제한을 실시했고 그 결과 덜 먹은 애들이 등이 덜 붓고 털이 풍성했으며 사망률, 당뇨, 암, 심혈관 질환, 뇌 위축증 등의 발병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의 결과로 어떤 연구 보고를 하냐면 최신 노화 연구 및 안티에이징 기술 개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삼성 자사 내에서도 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봅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2013년도였어요. 근데 이때 이미 방금 언급해드린 이 국립영양류 연구센터를 이것보다 앞선 2년 전에 뉴스킨에서 이 연구센터를 인수합병했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삼성바이오가 지금 요새 말이 많더라고요. 이쪽에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 판단했고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어떤 아직까지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망성만 보고 거기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도대체 실체가 뭐냐, 너네들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격차가 많이 났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뉴스킨에서 이 최신의 에이지락 과학기술을 적용시킬 신제품들을 매년 출시를 해와주고 있고, 지금 2년째 나온 이 루미스파라는 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2년간 전 세계 뷰티 디바이스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이 그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글로벌 1위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있으면 나올 신제품인데 이게 그림만 봐도 이게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죠? 헤어 두피 쪽에 관련된 제품인데 아직 써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온다면 완전 대박인 거죠. 근데 뉴스킨에서 만들어내는 건 달라요. 과학기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 중에서도 파마넥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제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는데 얼마나 알고 드세요? 밖에서 많이들 드시는데 드실 때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드실 것 같아요. 이거 먹는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안전하긴 할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드실 것 같아요. 영상 하나 파마넥스 과학자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을 높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기준 GMP.
GMP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6S 퀄리티 프로세스입니다. 원료 선정, 원료 수급, 규격, 표준화, 안전성, 기능 입증에 이르기까지 2002년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4년부터 파마넥스는 이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탈없는 기준, 6S 퀄리티 프로세스. 파마넥스 원칙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깐깐한 자부심의 결과입니다. 저희 뉴스킨 파마넥스에서 만드는 제품이 6S 공정 과정이라는 걸 거치거든요. 파마넥스의 철학이 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건강식품을 생각하면 그냥 좋다는 재료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서구의 제약 회사에서 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력까지 다 동원해서 건강식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파마넥스인 거예요. 이 창립자가 이 두 분입니다. 조셉 창 박사님, 그 다음에 마이클 창 박사님인데, 이 두 분들의 양력만 봐도 그냥 우리 주변에 그런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세계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5만여 종의 식품 추출물을 연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만여 종, 예, 감이 잡히시나요? 5만여 종의 식품 추출물. 하루에 한 가지씩만 연구해도 1년 하면 몇 개 하는 거예요? 360개밖에 못해요. 10년 해야 3,600개 되는데 5만 개의 데이터베이스. 이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제 6S 공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원료 선정부터 수급, 규격화, 표준화, 안전성, 기능 입증까지 이제 되는데, 일단 원료 선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5만 5여 종의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결국 어떤 식품 추출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원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료를 수급받기 위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닙니다. 참고로 원료 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드리면 G3라는 항산화 주스가 있어요. 이 원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실험 기간만 3년이 걸렸고 테스트 횟수만 200만 회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료 수급 과정에서 이제 이 원료를 선정했으면 이 원료를 최상의 조건에서 재배하는 그 생산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알스퀘어드의 원료를 받기 위해서 티벳 고원지대까지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시넨시스 동충하초를 채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최상의 원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안전성 검사는 어떤 수준까지 하느냐? 올림픽 수영장에 잉크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그 성분을 우리가 검출해낼 수 있을까요?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 검출해낼 정도로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먹으면 계속 먹잖아요. 아무리 소량이라도 우리가 10년, 20년 내 몸에 축적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배제시키겠다라는 게 파마넥스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 입증을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장이에요. 사장 입장에서 이 제품들을 다 연구해서 만들어냈어. 근데 기능 입증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 그럼 이 제품을 판매를 안 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 입증 과정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생략을 해요. 했다고 괜히 효과 없다는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근데 파마넥스에서는 다 검증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입증을 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프백이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기능 입증을 위해서 검토한 논문만 100만 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밖에 그런 회사들이랑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뭔가요? 단점이 있어요. 가격이 비싸죠. 한 제품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가격 수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파마넥스는 원래 뉴스킨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뉴스킨의 회사가 되기 이전에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가격이 비싸서 시중의 제품들이랑 경쟁하기 힘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르쉐랑
아반떼랑 차이가 나나, 그러니까 이게 대결이 되나요? 대결이 안 되죠. 근데 밖에 사람들이 이 포르쉐랑 아반떼를 구분할 눈이 없어가지고 포르쉐한테 아반떼 금액으로 사게끔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되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그루비브가 나오면서 저는 좀 많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미 좋았는데 그루비브가 나오면서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루비브는 뭐냐면 CEA라고 환경 제어식 농업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면은 밖에 이제 논밭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죠. 이제는 실내에서 이런 공장처럼 설비를 갖춰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농사도 있고 이런 형태의 이제 설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보랏빛 광원을 쏘고 있죠. 우리 상식적으로 식물이라고 하면 햇빛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광원만 쬐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이런 재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선두적으로 하는 그루비브라는 회사를 뉴스캔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루비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앞서 보신 그런 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설명. 그러면 저 위에서 생산한 건 제가 뭐 이렇게 지게차 가서 뭐 끌어내리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루비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트레일러 형식으로 컨베이어 벨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씨앗을 뿌려서 넣으면 이 판이 돌아가면서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여기서 수확하면 되거든요. 그 과정이 그냥 전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농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앞으로 물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기존 농업 대비 물을 최대 99%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도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요. 과거의 축구장 면적에서 재배할 그런 양을 원룸 정도의 크기만 있어도 충분히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도심 한가운데도 이런 농업시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티벳에서 가져왔다고. 가져오는데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회사 옆에 차려놓고 거기서 바로바로 수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약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살충제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씨앗 단계에서부터 이미 무균화된 곳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몇 번이고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광원은 계속 쪼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동력도 조금만 있습니다. 과거에 뭐 30명이 할 걸 단 2~3명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박교 회사가 이제 플랜티라는 회사인데 이 사업의 확장성을 알고 소프트뱅크나 이런 아마존에서 이런 회사들의 수천억 원대의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루비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는 씨앗에게 완벽한 하루를 주겠다. 그것도 매일매일 주겠다. 라고 되어 있고 그루비브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전 세계에 책임감 있게 영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뉴스킨에서 이 그루비브라는 회사를 왜 인수를 했을까요? 이런 식물들 재배해서 팔라고?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숫자가 뭘 뜻하시는지 아시겠어요? 17,005만. 잘 모르시겠죠? 한 번 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의학 R&D 수준의 기술과 안전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세계적인 제약사의 수석연구원 조셉 창과 마이클 창은 자연에서 찾은 재료와 몇천 년간 축적된 동양의 의학 지식이 현대과학과 접목되면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생약학자, 생화학자, 식물학자, 생물학자, 동물학자, 임상의 임상실험 전문가, 통계학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20여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17,000개 이상의 종과 5만 개가 넘는 샘플들을 정밀한 과학적 기준에 의해 검증하고 체내에서 유효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조금만 낮춘다면 수월히 진행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 연구밖에 모르는 과학자들, 스스로 세운 높은 기준에 끝없이 도전하는 원칙주의자들, 그들은
제품과 다름없다는 자부심을 담아 파마넥스를 만들었습니다. 파마넥스의 모든 제품들은 원료 선정부터 기능 입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6S 퀄리티 프로세스. 6S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로 타협되지 않습니다. 타협 없는 기준을 모두 지키면 그것이 바로 파마넥스입니다. 이거 뭔지 아까 영상에 보셨어요? 네. 이 내용입니다. 네. 마이클 창 박사는 제약 산업에 종사하는 동안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원래는 근무하던 수석 연구원이거든요. 동안 중국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7,000여 가지 종에서 50,000여 가지 천연식품 추출물 샘플을 수집 연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 그로비브를 도입하면서 이게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 더 진보된 6S, 그러니까 6S 공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료 선정 과정에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A라는 게 좋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근데 수급까지 보니까 이걸 이렇게 수급받기 힘들어. 그러면 이 A를 포기하고 다른 대체 식품 추출물을 찾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료 수급 과정에서 이 원료, 그러니까 이 식물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재배가 힘들어. 그리고 1년에 수확도 몇 번 못해.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성 과정에서 일일이 그렇게 일일이 다 검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 제품에 뭐 진짜 극소량이라도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지 유해물질이 있지는 않는지 다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씨앗 단계에서부터 게다가 배제가 되는 농업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 검사를 배제시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비용이나 노력들이 다 절감이 되겠죠. 네. 그런 이런 시너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좋았는데 가격 경쟁력, 상품 경쟁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사 임원들 제가 저번에 이제 티베트 트립 가서 좀 이렇게 몇 번 대화를 했는데 파마넥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뉴스킨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이런 기회들을 줘가지고 저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게 뉴스킨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과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말 개인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이분 대단한 경영자인데 도대체 뭘 위해서 일하는가? 당신이 일하는 것은 술을 단련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일과 일이 아닌 것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과 삶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 삶은 직장 하고 나서부터라는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의 그 일하는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거기서는 내 자신의 가치나 의미를 확인 못하고 퇴근하고 나서야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퇴근도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밖에서 행복한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다 살아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도와 전략과 아이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 라는 게 제 전달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른 척 하시죠? 이렇게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아는 건 단순히 얘기하는데 본 것은 증언합니다. 저희가 왜 이 일을 이렇게 미친 듯이 하냐면 우리는 봤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도 계세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 일을 부부가 한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사업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여행도 뉴스킨에서 4년 동안 공짜 여행만 지금 5번 갔다 왔어요. 여기 시드니 갔다 왔고요. 여기는 그 골드코스트라는 잘 모르시죠? 안 다녀보신 분들은 호주의 골드코스트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부산에 그 서핑하러 송정바닷가 많이 가시죠? 네. 송정바닷가라는 게임은 안 되는 그런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나이 또래 부부들이 같이 공장에 가는데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하와이도 보내서 갔다 왔어요. 애 데리고.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고요. 노블이 정말 멋집니다. 다녀오신 분들만 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마카오도 다녀왔어요. 마카오 안에서 최신의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했거든요. 이렇게 드레스 입고 한번 포즈도 취해보고. 참고로 제가 해군 대위 출신인데 이분은 육군 대령 출신이에요. 육군 대령이 왜 뭐가 아쉬워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분은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고 이분이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백만장자가 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육군 대령 예편을 하고 이제 이쪽에 같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날 만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육군 지휘관으로 있을 때도 정말 많은 주변의 지휘관들, 훌륭한 지휘관들, 리더들이 많았는데 뉴스킨에 와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훌륭한 사람들 더 많더라고요. 저희 일상입니다. 제 인스타에서 캡처해서 왔는데 평일 낮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브런치 즐길 여유도 있고 여기 이제 이런데 좋은데 놀러간 여유도 있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요트도 한번 타봤어요. 그리고 이런 봉사활동도 한번 가보고 제가 이 PD를 적으면서 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뭐냐면 제 대학교 ROTC 동기들 있잖아요. 몇몇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60% 정도는 다 타지로 나가있어요. 다 돈 번다고. 나머지만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부산을 정말 그리워하거든요. 사람들 살아보시면 알지만 부산만큼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데 잘 없어요. 그죠? 걔네들도 부산 와서 살고 싶어요. 근데 돈 버는 것 때문에 못 와요. 근데 지금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여기 부산에서 살고 싶으면 부산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되는데 굳이 자기 돈 버는 거에 맞춰 산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미나를 들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것 같기는 하고 해볼까 싶기도 한데 생각만 계속 들죠. 사람은 경험해야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험해보라는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 다 기특으로 흘려보내세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숙제를 좀 드렸어요. 3가지 숙제. 첫 번째는 뭐냐면 제품을 애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품. 저희 제품을 원래 쓰던 범위 안에서 그냥 브랜드 체인지만 해서 저희 제품 한번 애용해 보세요. 진짜 객관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리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진짜 이게 입소문이 날만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세미나를 10번 정도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달에 한번 듣고 다음 달에 한번 듣고 이렇게 말고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한번 10번 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10번 정도 들으면 이제 중학생도 이거 구분하거든요. 이게 긴지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하는 동안 뉴스킨 잘 모르는 사람들 말 좀 이렇게 씹으세요. 좀 듣지 말고 좀 씹으세요. 그 사람들 뭐 알고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흡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니까 별 볼이 없더라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는데 이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손해볼 게 있나요? 손해볼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지 못해요. 손해볼 게 없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통계와 확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뉴스킨에서 성공한 사람들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이거는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그래도 한 2천만 원 벌어야지 하는 게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1년에 한 2-3번 정도 해외에 무료 다녀와야지 라는 게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200, 300만 벌어도 뉴스킨에서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게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버는 수준이 성공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성공의 확률이 뉴스킨에서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확률이, 그 통계 수치가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 성공 확률도 5%밖에 안 되나요? 아니죠. 내 성공 확률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라면 100%고 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제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왜? 뉴스킨은 이렇게 옆 사람이랑 경쟁해서 내가 1등 돼야 되는, 1등만 성공하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뉴스킨은 무슨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완주만 하면 축하받고 박수받는, 성공했다라고 얘기 들 수 있는 일이 바로 뉴스킨이거든요.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한테 뉴스킨이 불쑥 찾아온 날이에요. 이 찾아온 뉴스킨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3가지 숙제를 하죠. 그것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바랄 게 없습니다. 숙제 해주실 거죠? 네. 너무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